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친구를 건너듣게 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천 송도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야기 진행상 그 지인의 이름을 태수라고 해두겠습니다. 태수가 갓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일입니다. 25. 진작에 군대를 전역해 대학까지 마쳤고 딱히 어려울 것도 없는 집안인지라 방학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은 차곡차곡 모여 졸업을 했을 때에는 500즈음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했죠. 태수는 정장을 살까 시계라도 살까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도중 새삼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졸업도 했겠다. 나름 유복한 집안이라 아직 취직에 그리 절실하지 않았던 탓이었을까? 그런데 이걸 부모님께 말하니 아주 결사히 반대를 하시더란 것이었죠. 태수의 부모님은 아닌 말로 1년만 늦게 취업을 해도 너보다 어린 선배 만나 안 입고 온 거 참아가며 일하느니 당장이라도 취직을 하고 그 돈은 저축을 하자고 말씀하셨대요. 평소에도 다소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에 이래저래 억눌러가며 살아왔던 태수는 거의 일주일이 다 되게 부모님이 화를 내자 아주 질려버렸는지 어느 날 그냥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지금 와서 보면 참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한창 혈기왕성한 젊을 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았던 탓이겠죠. 그 뒤로 거의 2달. 태수는 전국 각지를 떠돌며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관광지나 인스타 맛집들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고 신이 났던 태수지만 노는 데에도 끝이 있는 법. 2달쯤이 되자 돈은 돈대로 떨어져 가고 노는 일도 질려서 어느 모텔방에 박혀서 철진한 영화나 들춰보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고 다시 일어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태수는 급기에 아이 취직도 하고 집도 마련해서 성공해서 집에 연락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허나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처지에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잔액 50만원, 40만원, 10만원. 내일은 되겠지, 다음에는 되겠지 하던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내몰리게 된 퇴수. 잘 곳이 없어서 은행이나 도서관을 전전하게 되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지고 하물며 낮밤이 바뀌고 씻지도 못하는데 어련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집을 나온 지 1년이 되어갈 때쯤 결국 태수는 아주 노숙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먹을 것은 길거리에 있는 것을 주워 먹던가 아니면 어디 편의점이나 가게의 가판에 내놓은 것을 훔쳐먹고 잠은 대개 여러 동네를 전전하며 도서관이나 어느 공원의 화장실 같은 곳에서 자게 되었다죠. 그러다 보니 밤에는 몰래 충전해둔 돈을 못 내 끊긴 휴대폰을 의지 삼아 지새우고 낮에는 구석지고 남들 못 볼 곳에 숨어 잠을 자는 생활. 위에도 말했지만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금이야 오기야 컸던지라 험한 일에는 손도 못 댔고 그저 쉬운 자리나 알아보고 다니던 탓도 컸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런 꼴로 심지어 허무하게 1년을 보내고 돈까지 탕진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존심을 떠나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날 뭘 잘못 먹은 건지 아니면 오랜 노상 생활에 몸이 망가졌는지 감기 기운이 들었다고 해요. 몸은 춥고 목이 부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팔다리에 힘이 쑥 빠져 돌뿌리에 걸리는 날엔 실 끊어진 인형 마냥 엎어지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앓기를 나을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꿈자리까지 사나워지기 시작했대요. 잠을 자려고 눈을 붙이면 어느샌가 귓가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란 것이었죠. 헌데 무슨 일인지 사람 말 같지 않게 꼭 입에 뭘 가득 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우억하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는 일도 다반수였죠. 더구나 이 꿈이 참 희한한 것이 그러고서 깨고 나면 꼭 누가 위장을 쥐어짜는 것 마냥 배가 고팠다고 해요. 운이 좋아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뒤 잠이 들어도 그 꿈을 꾸고 깨고 나면 헛구역질과 구토를 하면서 이내 허기가 몰아쳤다고 해요. 그러다 또 사흘쯤 지나자 꿈속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오게 되었는데 외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이상한 소리를 내며 눈에는 핏발을 세우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팔다리를 사방으로 마구 휘젓고 있었다고 해요. 생전 화라고 내본 일이 없었던 외할머니였는데도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지경으로 아주 난리였죠. 그러다 태수와 눈이 마주치면 더 거세게 소리를 지르며 팔을 이리저리로 마구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태수도 이게 무슨 사단이 나겠구나,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동전을 주워 모아 집에 연락을 해 도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집에 돌아갈 때도 참 희한한 것이 어머니가 꼭 오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마냥 아주 침착하게 대해주셨다고 해요. 뭐라 꾸지람하는 일도 없이 밥을 먹이고 씻고 잠을 자는 태수를 보며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고 말씀하셨다고. 염치가 없어 몸을 추스리고 취직을 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돌이키고도 반년. 태수는 그제야 그때 일을 모르니 어머니가 낯빛이 하얘져서 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너 나가고 한 1년쯤 다 되어갔을 때였어. 그쯤 되었을 때는 나도 반쯤은 체념을 했었어. 연락은커녕 어디서 봤다는 이야기도 나오질 않고 전화도 한 통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사는 거였겠어. 근데 어느 날인가 길거리에서 웬 여자를 보게 됐지. 저 멀리 언덕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는데 아주 걷는 모양이 이상했어. 꼭 신발 바닥에 고무라도 붙여놓은 것처럼 이상한 걸음걸이로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어. 내가 이상하다 싶어 옆으로 몇 걸음이나 떨어져서 지나치려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딱 붙잡더니 너희 집 나간 아들 죽었어. 아주 진작에 죽었어.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우리 아들이 왜 죽냐고 따졌거든? 근데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 안고서는 아이고 불상타. 집 나가고선 일주일을 못 가 죽었는데 부모는 모르네. 제 생일에 혀를 빼물고 죽었는데 모른단다. 하고는 깔깔 웃는 거야. 아니 이 여잔 뭔데 이리 험한 말을 할까 하고 너무 놀래고 억울해서 속에서 화가 솟구치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아들 집 나간 줄은 어찌 알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 나가 객사하고 지 길에 밥도 못 먹어 쫄쫄 굶으니 저승서도 괴로워서 엉엉 우는구나. 그 여자가 그리 말하고는 또 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더라. 처음에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 신기가 있는 미친 여잔가 싶어서 화도 별로 안 났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 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보다도 또 밥 굽는다는 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연락도 기색도 없은 지 1년 만에 죽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밥 굽는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 무슨 말도 안 했는데 내 자식이 아들인 건 어찌 알고 또 집 나간 건 어찌 알았을까 생각하니 아주 헛소리는 아닌 것 같고 달력을 보니까 그때가 딱 네 생일 사흘 전이더라. 자도 자는 게 아니야. 자리에 누워도 너 굽는다는 소리가 아주 가시처럼 속에 박혀선 그래도 상이나 차릴까 싶었어. 네가 안 죽었더라도 밥이나 챙겨 먹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결국 네 생일날 아빠 모르게 네 상을 차렸어. 살아있으면 밥이나 굶지 마라. 정말 행여라도 죽었다면 그래도 엄마가 밥 한 끼는 해줄게 하는 마음에. 근데 그날 밤에 엄마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 너희 외할머니가 내 꿈에 나와서는
내가 너 먹이려고 차린 밥상을 막 뒤엎는 거야. 노쇠 그릇에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고기도 구워서 올려놨는데 입을 꾹 다물고선 아주 다 뒤집어 엎으셨어.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들 밥 먹어야 해. 하고 소리를 빽 치르니까 외할머니가 눈을 아주 부릅뜨고는 입을 쩍 벌리고 화를 내셨어. 근데 그 입 안에서 웬 주먹만한 쥐 몇 마리가 와르르 쏟아지더라. 깜짝 놀라서 잠이 깨고도 식은땀이 줄줄 났지 뭐야. 그 여자 일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너무 불길해서 엄마가 잘 아는 절에 찾아가서 스님한테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스님이 아주 놀래 경을 치시더라고. 그러더니 절대로 밥 차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하는 거야. 난 부모된 마음에 그러는 건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만난 그 여자가 귀신이래. 아주 오래전에 죽어선 이제는 살아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안 남을 만큼 오래 묵은 귀신. 이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주 도 같았는데 네가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가 허해지니까 너한테 장난을 친 거라나? 병도 걸리게 하고 옆에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질린 거지. 그러다 욕심이 난 거야. 아직 30도 안 된 젊은 몸에 넋만 저러고 빠져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니까 그래서 그참에 네 혼을 빼버리고 지가 들어가 앉고 싶었던 거지. 근데 쟤까짓게 아무리 오래 묵어도 신장이나 신령도 아닌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꾀를 써서 엄마를 찾아온 거야. 부모 자식 연이란 게 천륜이라 죽고 사는 일도 함부로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닌 아주 중한 인연인데 이게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반대로 이걸 이용하려던 거래. 부모인 내가 자식인 널 아주 죽었다고 여기고 제삿날을 잡고 제밥을 먹이면 네 생명이 얘까지 와서 밥을 먹고 그대로 저승길을 간다는 거지. 네 몸이 그때 오죽했니? 가슴병에 요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았어. 그러니 이제 제밥 한 번만 먹이면 되겠구나 하고 그 귀신이 날 속이려고 든 거지. 그래서 너희 외할머니가 내 꿈에 나오셨나 봐. 악귀년이 날 속여선 제사상을 차리게 하니까 그 상을 엎으려고 그 귀신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서 난리를 피우신 거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태수는 문득 꿈에 나온 할머니 생각이 났다고 해요. 현재 태수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할머니 길마다 잊지 않고 꼭 챙겨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